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3시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저희 사나이 오치열 오늘 방송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1시간 동안 함께하게 될 진행의 아나운서 김나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협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이렇게 될지 몰랐다 하시는 분들도 시장 대응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시장 흐름 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실행을 하시고요. QR코드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가져다만 되시면 상단에 영어 링크 누르시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다양한 종목들 가득가득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안에 적극적으로 한번 QR코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치열 전문가님 그동안에 어떤 종목들로 수익 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죠. 올해 4월에서 5월 시장까지의 수익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와 봤고요. M2I 9%, 빙그레 같은 경우 식품 관련주로 24%의 상승률을 지난주 방송에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렇게 20%가 넘는 수익률 챙겨드릴 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또 곡물 관련주, 식량난 관련주로 가지고 왔었던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24%의 상승률 연출해줬습니다. 현대위아 이번 주 시장에서 10%의 수익률 시청자분들께 안겨드릴 수 있었고요. 도화 엔지니어링 2주 전 방송 공략주로 12%의 수익률, 또 오치열 방송에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셨던 수익 종목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들은 모두 방송 공략주였었고요. 생방송 중에 전문가님께서 해당 종목 좀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고 QR코드 그 당시 타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 종목명 받아보시고 이러한 수익률까지 함께 해보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수익률 나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QR코드 지금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 주 시장에선 현대위아로 또 10%의 상승률을 이뤄냈습니다. 5월 초였죠. 5월 8일 공략주로 이 종목 같은 경우 방산 부문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 공략주고 또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으로 해당 종목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매출 증가와 또 수익성 개선 기대에 주가가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송 나간 이후에 조금 꾸준하게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10%의 수익률을 또 안겨드릴 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유니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시장에서 수익 드릴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10%의 상승률 이뤄낸 종목으로 수소차 관련 주로 전문가님께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고 해당 종목 방송 시점 이후에 또 단기간 안에 10%의 상승률을 시청자분들께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방송 공략주도 현대위와 또 이렇게 유니크 같이 10%의 상승률 이뤄낼 수 있는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셨다라고 하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고 입장해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밤 미 증시는 미국
국제 부도 상향 협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시장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치열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나이 오치열입니다. 자, 뭐 경제 지표가 사실상 뭐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예상한 것보단 괜찮은데라는 생각으로 발표가 계속 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이걸 보면서 시장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굉장히 튼튼하고 지금 지수들도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했죠. 아니. 미국이 무슨 디폴트냐? 미국 디폴트 그 부채 한도에 대한 증액을 하는 거, 그 한도를 늘리는 거에 대한 거를 누가 결정을 한다? 미국 예산의회국 12호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의장이 누구냐? 그 의회국 국장이 누구냐? 바로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통과가 안 되느냐? 말이 안 돼요. 디폴트라는 건 여러분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도가 난다라는 게 상상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디폴트에 대한 위기로 인해서 약간씩 눌릴 수는 있겠지만 진짜 디폴트가 터지진 않을 것이다. 뭐 저기 그 작은 나라, 우리나라 IMF 때처럼 그렇게 국가 부도의 날이 미국에서 터진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안도렐리 나오면서 미국 3대 지수 다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시원한 상승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조금씩 올려치겠다라는 것만 인식을 하면 돼요. 왜냐? 6월 15일 날 FOMC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기준금리 인상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거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원래 일각에서는 동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결해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는 좀 나왔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동결하자 이런 의견은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동결 쪽으로 약간 굳을 수 있겠구나.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진짜로 동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도 1000스닥 올라가고 3000 코스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전문가님께서 주셨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잘 발굴해내셔서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시청자분들 입장에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오신 이런 종목들 함께 하시면서 내 계좌에 가득 수익으로 채워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중에만 오치열 방송 열려 있습니다. 이 노란 톡방 QR코드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방금 보셨던 오치열 전문가님 입장해 계시고요.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렇게 또 앞으로의 시장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그쵸. 말씀도 해주셨고 근데 아쉽게도 또 저희 사나이 오치열 방송이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전문가님. 자, 뭐 그게 마지막이다. 이제 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제가 좋은 그 이야기를 또 하자면 회자 정리 거자 필관이라고. 이게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이게 헤어짐이 있으면 인연이 있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만난다. 언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새롭게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새로운 전문가님과 저와 앵커님과 셋이 또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너무 이제 끝이다. 아니 그래도 전문가님 그쵸. 이 사나이 오치열 프로그램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아쉽지만 또 전문가님을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 방송 전에. 저희가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오늘 마지막 방송으로서 전문가님이 좋은 종목. 그럼요. 선물 좀 가득 챙겨주시고 떠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전문가님. 결국에는 종목 내놔라. 자, 좋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종목에 대해서 좋죠. 그 앵커님 요새 네. 어떤 섹터들을 좀 보고 계신가요? 제가 요새 좀 질문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자꾸 요새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셔서 다음 네. 주에 제가 저기 전문가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전문가님. 진행을 좀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뭐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 앞으로 계속해서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시장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도 조금 눈여겨보고 있고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또 이런 조정을 거쳐서 어차피 2차 전지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섹터잖아요. 식상하네요, 전문가님. 식상해. 식상한가요? 자, 그럼 아니, 오늘 근데- 어떤 섹터 아니, 근데- 준비해 오셨는데요? 너무 좋아요. 전문가님? 일단은 네. 이게 네. 모든 그 투자자분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저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식상하다라고 장난쳤지만 네. 정말 좋은 섹터들이에요. 2차 전지, 반도체. 반도체. 앞으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지금은 핸드폰이지만 네. 이 핸드폰도 이 안에 있는 배터리가 2차 전지예요. 네. 2차 전지고 그리고 이것도 다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산업이다. 그런 상황에서 옥석 가리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M&A나 이런 거 하면서 대기업들이 살아나고 네. 애매하거나 조금 기술력이 딸린 그런 기업들은 이렇게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망하는 수순으로 넘어갈 겁니다.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제가 보는 거 네. 경쟁사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 산업에서 먹거리가 너무 넘쳐나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냐 바로 헬스케어다. 헬스케어요? 그쵸, 전문가님 그쵸. 갑자기 반도체랑 2차 전지 관련주 얘기를 쭉 하시다가 자. 저는 오늘 반도체랑 2차 전지 관련주 가지고 오신 줄 알았잖아요. 이게 전문가님. 제가 왜 그러냐면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서 이게 사실상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반도체 원자재 수급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계속해서 주먹 없이 네. 돈다발 들고 관세로 때리고 있는 네. 그런 아주 그 이제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은 뭐 컨텐츠 쪽도 굉장히 괜찮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뭐 콘텐츠요? 이런 것들 네. 뭐 이번에 또 유전자 관련해 가지고 뭐 임상 진행을 하고 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여기서 그래서 왜 전문가님 자, 헬스케어 관련주 왜? 저희 왜 공략해야 되나요? 왜 공략을 네. 해야 되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그 예전에 막 교육 관련주들 막 네. 한창 떴었잖아요. 코로나 종식된다. 야 그러면은 그 거기가 노량진이 핫해지겠구나 해가지고 교육 관련주들 막 슈팅 나왔잖아요. 하지만 그 슈팅도 얼마 못 가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없어요. 네, 학생들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아이는 낳지 않고 있어요. 애도 안 생기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다 어디로 갔냐? 인구 그 분포도가 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령화다. 그런데 재밌는 게 어린 아이들은 필요 없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딱히 수요가 없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공급이 있는 게 뭘까? 자, 뭘까요, 앵커님?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이 그쵸. 있는 거요? 수요. 수요가 네. 있는 거요? 그렇죠. 건강 관련된 뭐 건강식품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아닐까요?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앵커님 그 네. 최근에 치과 다녀오셨어요? 치과요? 좀 네. 저는 자주 다니는 편이기는 해요. 왜요? 네. 그러니까 치아가 이제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줘야 조금 약간 조금 나중에 약하시구나. 고생을 안 한다라는 그쵸. 말이 들어서 네. 치과는 주기적으로 다녀야 하는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흔치 않아요. 네, 정말 흔치 않고 저도 주기적으로 다니려고 하지만 1년에 한 번 가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1년에 한 번은 제가 조금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 또 가야겠네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치과를 어렸을 때 그 수요가 적은 게 뭐냐면 바로 임플란트죠. 자,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진행을 할 텐데 지금 현재 K 헬스케어가 세계적으로 임플란트와 피부 미용을 주목을 하고 있다. 피부 네. 미용은 너무 다 알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SNS하고 인플루언서 분들이 피부 미용에 대해서 광고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다들 압니다. 우리나라의 피부 미용, 와 한국의 피부 미용 대단하다. 성형하러 한국까지 오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들 유명하신데 그러면은 이거 말고 또 살짝 베일에 감싸져 있는 것들이 뭔가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자, 임플란트가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주가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고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이 종목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훨씬 안 올랐기 때문에 저는 네. 향후 이 기업도 키 맞추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 일단 임플란트 먼저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방송 공략주에 대한 힌트 살짝 들어봤는데요. 우선은 큰 틀에서는 헬스케어 관련주라고 들어봤고요. 그 중에서도 또 임플란트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해당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중에 입장해 주셔야 방송 종목명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QR코드 가까이 가져다만 되시면 휴대폰 상단에 생성되는 영어 링크 누르시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K 헬스케어에 대한 이런 시장의 평판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뭐 임플란트, 피부 미용, 의료, 인공지능 등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뭐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국내 헬스케어 업체들의 실적도 고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종목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아유, 이거 제가 네. 봤을 때는 임플란트 시장은 지금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네. 드리자면 이게 내가 내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랑 네. 여기 이상한 거 뭐 이렇게 뭐 다른 손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때리는 거랑은 네. 아예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임플란트를 아이 무슨 임플란트야 틀리나 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임플란트는 진짜 자기 치아와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강 구조상 한 분 한 분 다 식립 위치가 달라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오랫동안 의사를 하신 분들이 이 식립 위치를 잘 계산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기업은 AI가 네. 컴퓨터가 식립 위치를 정확하게 전문가 수준으로 위치를 잡아서 구강 구조를 체크해서 잡아서 넣어주는데 이 산업이야말로 나중에는 완전 노다지다. 왜냐? 자, 일본은 그 고령화가 아주 그 천천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7년, 8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1.3, 1.2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급격하게 2015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0.8, 0.7 막 이러거든요. 네.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로 급감을 한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제가 막 횡설수설 많이 했는데 팩트만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네. 자, 베이비붐 시대 때 베이비붐 세대가 언제예요? 1950년도부터 막 이때 1940년도, 50년도, 네. 60년도 네, 이때잖아요. 이때인데 이 베이비붐 세대 분들이 벌써 연세가 최소 환갑입니다. 네. 네. 자, 최소 환갑이에요. 최소 환갑. 최소 환갑이면은 치아가 아무리 튼튼해도 왕년에 내가 이 치아로 뼈 그 시멘트 아니 뭐라 해야 되나? 쇠도 다 씹어 먹고 돌도 씹어 먹고 이랬다 하시는 분들도 이젠 잇몸이 흔들흔들 하시는 그런 나이대가 되셨습니다. 어머 전문가님 저희 네. 부모님 60대신데 아직 이 흔들흔들 안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아, 그래요? 자, 그렇구나. 자, 저희 사실 네.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긴 한데 정말 극소수예요. 진짜로. 네. 제 주변에는 네. 제 매형 이야기할 필요 없고 죄송해요, 저희 전문가님. 그래서 가까이 저희 또 가까이 그럼요. 네. 가까이 베이비붐 세대. 자, 고령화. 10살 네. 많은 사람, 5살 저보다 5살 많은 사람, 10살 많은 사람, 20살 많은 사람 주변에 많거든요. 네. 많은데 회사 선배들도 그렇고 임플란트 싹 하고 네. 장인어른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임플란트. 자, 그러니까 어쨌든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늘죠. 해석을 해보면 되는 아이, 건가요? 많이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를 네.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음. 자, 중국에서 여러분. 자, 중국이 누굴 싫어하나요? 자, 미국이랑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일본 당연히 안 좋아하죠. 식민 지배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일본도 안 좋아하고 미국도 안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막 나토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이번에 유럽도 좀 벽이 안 좋은데 라는 식으로 중국이 임플란트 주요 수출국인 일본, 미국, 유럽 세 나라 모두 싫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잠깐만 한국 얘네들 지금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컴퓨터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거 식립을 해준다고? 괜찮은데?
라고 해서 지금 중국향 수출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임플란트 관련주를 하나쯤은 담아가야 한다. 그게 바로 고령화 시대에 나중에 자식들한테 용돈 받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임플란트 관련주를 내가 매수를 합니다. 가지고 가서 나중에 이 돈으로 이거에 대한 수익금으로 나중에 임플란트 할 일이 있으면 그걸로 임플란트 하시면 되지 않을까. 요 정도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K 헬스케어 관련주, 그중에서도 임플란트 관련주를 왜 주목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중국 시장의 경쟁력, 중국 시장에서의 이 경쟁력을 저희가 주목해 볼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성능뿐만 아니라 이런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서 한국의 이런 임플란트 관련된 사업들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를 기점으로 모두 6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고용 시장에서의 또 고령화 우려가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또 고령화가 빠르게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임플란트 관련주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전문가님께서 해당 종목의 모멘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가까이 다가오셔서 살짝 가져다 대시면 한 3초간만 기다려주시면요. 휴대폰 상단에 영어 링크, 생성된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임플란트 관련돼서 이런 기사를 좀 접한 적이 있거든요, 전문가님. 뭐죠? 이런 한국에서 K 헬스케어들이 중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나 그쵸. 이런 성능 부분에 맞아요.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쵸, 들었거든요. 이게 그 미제라고 하면 네. 일단은 그 플러스가 막 이제 수출을 해오고 하는 거니까 수입을 해오고 하는 거니까 미제라고 한다면 일단은 비싸요. 달러 자체가 비싸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인식 자체가 좋다, 비싸다 하고 있지만 그거의 인식이 약간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플란트와 그 피부 미용에 대한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술력들이 이미 글로벌 탑급이에요. 이미 결과가 다 나온 상태입니다. 이거는 제가 팩트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갑자기 아니 국뽕 차오르는 이야기를 너가 지어내는 거 아니냐 하시면은 기사나 이런 거 녹색 창에다가 두드려서 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재밌는 게 뭐냐면 기술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거의 탑급으로 동일하고 혹은 조금 더 좋은 그런 수준인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라고 합니다. 가격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거에 따른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지 않을까. 일단은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경쟁사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은 이미 부각을 많이 받은 상태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현재 이 기업은 지금 올라가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잠깐 빨간불 들어와서 잠깐 네. 멈춰 있습니다. 자, 왜요, 전문가님? 이게 네. 주가를 한번 쓱 보자면은 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진 상태에서 시동을 거는 시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잡아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동을 거는 시점에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그 시장의 악재 때문에 약간 수급이 흔들흔들했고 그리고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네. 여러분들이 요런 거 헬스케어 신경 쓸 새가 어디 있습니까? 2차 전지하고 막 반도체 하고 하시면서 주로 대장주는 다른 쪽에 있거든요. 네. 올라가는 종목들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고 그런데 이 섹터의 다른 대장주는 이미 떠났어요. 근데 전문가님 지금 네. 차트상에 조금 고점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아닌가요? 차트가 네. 지금 원래는 훨씬 비쌌어요. 막 5만 원, 막 6만 원 네. 막 이런 형성을 하다가 지금 2만 원까지 쭉 떨어지고 그렇네요. 네. 그 다음에 음. 약간 회복을 한 상태예요. 이게 한 음. 반 정도, 네. 반도 못했죠, 회복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네. 화이트캡 홀딩스라고 미국의 그 임플란트 네. 관련 회사를 교육회사예요. 교육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80%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중국향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미국
역향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무제표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네. 여러분들 이미 오른 2차 전지, 뭐 반도체 그리고 뭐 다른 것들 막 이런 것들 매매하는 거 좋죠. 매매하는 거 좋지만 이제 막 시동 걸어가지고 부릉 하고 있는 그런 종목에 올라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앵커님, 네. 임플란트 지금 이 기업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플란트 관련주요. 제가 사실은 전문가님 음. 오늘이 또 사나이호철 마지막 방송이라 아, 전문가님께 조금 최대한 이런 표독스러운 모습을 안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전문가님. 땀이 좀 날 것 같네요. 자. 근데 또 뭐 K 헬스케어 산업 뭐 고령화 이런 이야기들 당연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뭐 전문가님 말씀처럼 지금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주들 수급이 몰려 있는 쪽에 저희도 좀 주목을 같이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게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네.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존중하는 이유는 네. 투자 성향이 다른 거예요. 음. 이게 제가 완전 단적인 예로 저희 네. 어머니한테도 네. 이런 것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아. 쓸데없는 거를 투자를 하고 있냐라고 네. 해도 하세요. 어쩔 수가 없고 그거는 사람 성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네. 앵커님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네. 주로 이런 거죠. 막 올라타는 말에 그러니까 막 뛰어 하늘을 날고 있는 말에 올라타고 그러니까 싶은 전문가님 그런. 제가 원하는 종목은 약간 이런 거예요. 뭔가 시장 이슈가 최근에 따끈따끈한 이슈가 있으면서 또 저희가 조금 시청자분들께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게 재무도 살짝 탄탄하면서 또 차트상으로도 조금 좋은 위치에 와 있으면서 그런 종목을 좀 가져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전문가님. 자, 그런 네. 게 참 좋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그거라니까요. 이 종목이요. 그럼요. 모멘텀이 없다. 네. 모멘텀이 왜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현재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디지털 헬스케어, AI 관련되어 있는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세계적인 패권 국가로 만들겠다. 우리나라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2의 반도체를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자체가 이미 지금 PPT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그 대통령님이 열변을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미 바이오, 헬스케어, K 헬스케어 이미 우리나라 K라는 그거에 따른 그 굉장히 네임밸류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임밸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뭐 K 방산, K 피부 미용, K 헬스케어, K 반도체 이런 거 다 K를 붙이는 그런 시기에서 이제는 임플란트까지도 피부 미용까지도 우리가 넓히겠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왜 뭐 때문에 가려져 있냐? 바로 지금 뭐냐? 미국 디폴트예요. 디폴트. 디폴트랑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 막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뒤쪽으로 야 우리는 이 산업에 막 계속 투자하자.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못 하셨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따른 모멘텀은 이미 충분하다.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모멘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재무도 탄탄했으면 좋겠고 주가도 이제 막 올라갔으면 좋겠고 네. 그런 게 이거다. 음. 이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종목은 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시원하게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오늘 재무 모멘텀 그리고 차트상의 상승 흐름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춘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방송 시간 20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20분 안에 우측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가져다만 되시면 휴대폰 상단에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늘 우치열 사나이 우치열 방송 마지막 방송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더욱더 마지막 방송으로서 시청자분들께 좀 수익 가득 챙겨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이 종목 받아보시고 한번 포트에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무상의 탄탄한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고 모멘텀도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현 정부에서 이런 헬스케어 산업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바이오 분야 육성 활성화 과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또 관련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최근 이슈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뭐 차트상의 상승 흐름을 잘 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조금 크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첫 번째 종목 또 저희가 조금 공략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유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뭐 시청자분들 연령층이 다양하겠죠. 네. 저번에 보니까 군대에서도 처남 이야기 들어보면 군대에서도 이거 경제 방송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하면 20대 초반부터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60대, 70대는 많이 못 봤어요. 70대는 많이 못 봤고 60대 분들까지는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60대 분들이면은 이거를 하시지 않았을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나를 위해서 이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젊은 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기업을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사실 좀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좀 길어지고 재미없는데 재미없어서 안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네. 톡방 들어오세요.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재미없어서 네. 앵커님 좁니다. 이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일본에 대한 그 경제 성장과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거의 줄어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 지금 30년 전 일본과 똑같이 가고 있어요. 1978년대부터 일본이 쭉 빠졌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가.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러게 된다면 모든 소비 섹터들이 다 수요가 줄어듭니다. 네. 수요가 다 줄어들어요. 거기에서 살아남는 게 뭐다?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할 수 있는 거. 임플란트, 틀니, 치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안 한다. 저는 이거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언제 죽을진 몰라요. 하지만 임플란트 하고 시원하게 고기 뜯는 그런 시기는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평균 연령,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그런 산업이 바로 임플란트 산업이다. 거기에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요 정도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적인 고령화 그리고 맞춤형 헬스케어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중에서도 임플란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해당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방송 중에 입장하시면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해당 종목 받아가시고 좀 수익으로 연결 지으실 수 있는 시간으로 기회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중에 또 오늘 시장 30분이 넘어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1.25% 상승한 2,600선에서 마무리를 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5% 상승한 868선에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빨간불
기분 좋게 켜내면서 마감을 한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내 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파란불을 켜냈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치열 전문가님 종목 받아보시고 이런 종목들로 한번 신규적으로 수입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 신규로 편입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그래도 조금 약간 소폭 상승해 주면서 마감을 나쁘지 해줬거든요. 네네. 근데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기존에 또 보유를 하셨던 종목들을 아직도 정리를 못하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시장에서도 빨간불을 켜낸 시장에서도 조금 종목들이 좋지 못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오르지 않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네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조금 이제 좀 그런 걸 해달라. 그렇죠. 아유, 전문가님. 자, 네. 이상하게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자, 일단은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 분 한 분 포트를 봐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한 분 한 분 포트를 봐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왈가왈부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아, 조금 그건 좀 종목에 대한 해드리죠. 진단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럼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다 대고 뭐 매몰차게 하진 않으니까 매몰차게 하진 않. 다들 제 얼굴 보고 네. 제 이름 석자 믿고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에서 조금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나 지금 계좌가 망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요? 이런 것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조금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 그런데 주변에 이제 돈 많은 분들, 막 부자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은 집이 몇 채에 주식이 이거에 금도 가지고 있고 참 부럽다 하시지만 말고, 이분들은 부동산에도 하고 주식에도 하고 다른 걸로도 투자를 하고 막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만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투자를 조금 나눠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위험한 것들도 많아요. 위험한 네. 것들은 비중을 줄여서 축소를 해서 조금 스피디하게 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제가 저녁에 하고 있는 해외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본 초과 손실 위험성이 있는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꼭 위험 고지들을 체크를 하고 모의 투자를 한 이후에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만 해요. 하루에 1-2시간 정도만 하는데 이 1-2시간에 얼마를 버는지는 모릅니다. 며칠 전엔 손실도 났고요. 저번 주에는 수익이 꽤 컸죠. 1-2시간씩 해서 그래도 한 300이 넘었으니까 수익이 좀 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해외 선물을 어떻게 하냐, 제가 다 쪽집게처럼 알려드리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된다. 요 정도. 그 투자에 대한 것들은 조금 분산을 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주식만 올인할 필요가 없다. 요 정도 조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낮에는 또 오철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주식으로 좀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지만 또 밤에는 해외 선물 교육과 진행까지 해주고 계시니까요. 또 지난주 수익이 약 300만 원 가까이 수익을 내신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해외 선물에도 조금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밤에는 또 해외 선물 수익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오철 전문가님께서 교육까지 같이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번 모의 투자로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에서 해외 선물 수익까지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기본 카메라로 실행하셔서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공략주 또 가지고 오셨던 임플란트 관련주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방안들을 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제가 일부를 그냥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송 시간이 한 12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앵커의 권한으로 그냥 전문가님께서 이 첫 번째 종목에 대한 말씀이 더 있으셔도 전 두 번째 종목을 들어야겠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종목은 무조건 조금 수익을 크게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전문가님께서 딱 요점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전문가님. 요점만요? 네. 1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분이요.
말씀해 주세요. 자, 전문가님. 좋습니다. 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례적으로 먼저 차트를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네. 차트가 왜 차트를 보고 먼저 보고 넘어가냐라고 네. 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조금 요 시장, 네. 이 기업이 조금 진입을 한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도 많이 트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추세 자체는 하방이었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맡기고 난 이후 꾸준하게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세력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지금 어느 정도 매집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 외인 기관들이 매집을 꾸준하게 하면서 위로 솟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속된 말로 네. 개인 투자자들을 꼬신다라고 하죠. 계속 꼬시면서 음. 언제 한번 강하게 슈팅 나올 때 네. 그때 우리는 청산을 하면 되는 건데 네. 지금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왜냐하면 꾸준하게 이슈가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짧게 단타만 봐도 10% 이상씩은 충분하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자, 그럼 이 단기로- 종목 지금 들어갈까요, 전문가님? 지금 들어가세요. 지금이요? 네, 지금 이미 네. 장 끝났기 때문에 네. 6시에 4시부터 시외가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네. 언제든지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스피디하게 들어가서 조금 빨리 먹고 나와도 되고요. 빨리 먹을 거면은 데이 트레이딩으로 해가지고 하루 이틀에 그냥 빨리 끝내고 단기로 하루 이틀에 끝내고 만약에 나는 추세를 먹고 싶다. 이 기업이 굉장히 조금 긍정적이기 때문에 많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0% 이상도 추세로 먹을 수 있을 만한 지금 자리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윗꼬리를 계속 꾸준하게 달면서 이 윗꼬리를 단다는 게 다른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은 네. 나 지금 위로 가고 싶은데 네. 매물대가 너무 많이 깔려 있으니까 이거를 뚫겠다라는 겁니다. 네, 네. 나 이거 올라갈래 하고 계속 손을 흔들면서 위를 막 펼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결국에는 음. 뭐다? 슈팅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 요 정도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님, 네. 이 차트가 앵커님 스타일이신가요?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근데 전문가님 제가 또 살짝 배우기로는 이 오. 차트상에 그러니까 윗꼬리가 하방으로 내려올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종목들은 조금 좋지 않은 거라고 듣긴 했거든요, 아, 전문가님. 잘못 배운 걸까요? 그게 네. 자 이게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책을 아예 안 읽은 사람보다 네. 책을 한 권만 읽은 네. 게 정말 위험하다. 네. 이게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와 나 보조지표 RSI 하나 배웠어. 네. 야 RSI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은 70선 아래로 쭉 빠졌을 때 나는 네. 매수 타이밍에 들어가면 되겠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네. 안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윗꼬리 파이르기를 하는 이유는 최소 3개에서 4개의 보조지표와 그리고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를 체크를 네.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은 얘네들의 상승 탄력이 네. 지금 죽어 있는 매물대를 그러니까 죽어 있는 매물대에서 맞고 네. 쓰러져서 아래서 죽으려는 차트구나. 이게 아니라 위에 죽어 있는 매물대들을 옆으로 치우고 그 네. 위로 올라가려는 차트구나라는 게 네. 느껴져야 돼요. 전문가님 근데 빠질 때 너무 연속해서 빠진 거 아니에요? 아유. 너무 강하게 빠진 흐름이 나온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죠. 이 아닌가요? 강하게 빠졌다라는 네. 거는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 아래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강하게 위로 쳤을 때 이 위에서 사라는 게 아니라 네. 쭉 빠진 네. 지금이잖아요. 여기서 더 빠질 때가 있나요? 더 빠져도 5%예요. 그럼 지금 바로 종가로 저희가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 만약에 네. 이 아래에서 샀는데 이 아래로 더 빠질 수 있다? 네. 5%예요. 그런데 음. 위로 올라갈 방향성은 10%입니다. 10% 이상도 올라가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수익 그냥 생각을 해보면 계산을 네. 해보면 이 훨씬 그 수익성이 더 있는 그런 차트구나. 네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집중을 하고 중요하게 들어야 하는 게 그래서 이 기업 차트만 보여주는데 오철 이 양반아 이게 네. 뭐 하는 기업이니? 네. 자, 이 기업은 바로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지금 집중하세요.
집중 빡 하셔야 됩니다. 그래봤자 7분이에요. 자, 전기차 충전 시장이 지금 한 450조입니다. 네. 지금 시장. 앵커님 갑자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왜 마음에 드세요? 아니요, 정말 네. 저도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네, 집중하라고 좋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네. 이게 450조예요. 450조. 네. 잠깐만. 450조? 충전 시장만 450조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노다지예요, 노다지. 예전에 뭐였더라? 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천조긴 합니다. 그거는 천조. 네옴시티가 700조였죠. 그런데 네. 이거 450조. 근데 국내에서 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다 해서 450조입니다. 자, 콩고물 떨어지면 1조, 그러면 시가총액 10배. 자, 그렇게 되는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수치로는 움직여지지 않겠지만 그만큼 노다지 시장이다. 그리고 삼성 빼고 다 합니다. 삼성전자 빼고 네. 다 해요. 전기차 충전을. 자, SK, LG 뭐 이런 기업들, 대기업들 다 하고요. 그리고 다른 그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기업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모비우스 에너지라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모비우스 에너지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 충전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해요. 이 두 가지를 나 이거를 협력을 좀 하고 싶은데 어디랑 하지? 일본은 요새 조금 인력들도 약간 좀 비리비리하고 약간 좀 빨리빨리 타지 못하니까 힘이 없고 이번에 한국에서 요새 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알아볼까? 해서 알아본 기업인 이 기업이랑 미국의 그 대기업 모비우스 에너지와 이 기업과 전기차 충전기를 개발 사업을 같이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초급속 충전기를 공동 진행을 해요. 네. 너 이것 좀 해줘.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하청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전기차 충전기와 비행기 충전기를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도 그 수주 따내가지고 같이 개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네임밸류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뭐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러브콜도 받겠죠. 받고 나면은 뭐가 된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 그럼 러브콜 받고 나서 이야기해라 오철 이 양반아. 러브콜 받지도 않고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현대차랑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협력을 진행을 합니다. 네. MOU 체결을 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완전 그 화독점이잖아요. 전기차, 네. 우리나라, 현대 기아,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여기에서 플랫폼 사업 협력을 진행을 하고 그러고 미국에서도 진행을 하고 이건 사야겠다. 이거 앵커님 네. 그래도 방금 그 차트가 네. 힘이 없이 죽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차트요. 네. 일단 전문가님께서 뭐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전문가님을 믿어봐야죠. 저희는 좋습니다. 또. 그러니까 저희가 개미라고 불리는 이유가 전문가님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잡지 못하니까 사실 10%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도 뭐 5%밖에 수익을 보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매도 타이밍을 못 잡아서 다시 본전가까지 내려온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엄청 잡아주시는 게 또 전문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네. 제가 잡아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가 인터넷 방송으로 하루 네. 24시간 켜놓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저도 먹고 살아야 하고 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노란 톡방이 있잖아요. 네, 네, 네. 노란 톡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질문을 하시면 된다. 그런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그 차트가 제가 봤을 때에는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독일의 롤랜드버거라는 회사가 있어요. 버거집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안 웃기나요? 버거집 아니에요. 롤랜드버거 아시는 네. 분들 아시겠는데 컨설팅 네. 회사인데 이 컨설팅 회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금 현재 전기차 충전 시장이 약 70조 원인데 네. 2030년도에는 이게 410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50조까지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가 이렇게 귀엽고 예쁜 차트가 있나요? 껑충껑충 뛰려고 하는데 우리는 껑충 뛰기 직전 딱 잡아야 돼요. 잡아서 올라갔을 때 모든 투자자분들이 올랐을 때 인간은 욕망 덩어리라서 간사해서 10% 올랐으면 15%까지 가겠지. 그때 팔아야지. 네. 근데 15%까지 갔어요. 20%대 팔아야지.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간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숫자로만 싸워야 돼요. 그거를 누가 해준다? 제가 싹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 종목으로 10% 이상씩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들이 전기차 충전 사업에 쏙쏙 뛰어들고 있고 약 7년 뒤에는 현재 전기차 충전 시장 규모가 70조 원대인데 약 450조 원까지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돈이 될 시장에서 돈이 될 이 종목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딱 1분 정도밖에 기회 남지 않았습니다.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가까이 비추시면 휴대폰 상단에 생성된 영어 링크 누르시고 입장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사나이 오치열 오늘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